오늘 어쨌든 13쪽입니다. 오늘 모의고사 1까지는 할 테니까요. 13번입니다. 이것도 뒤에 거기 해설을 잘 해놨습니다. 해설을 읽어보고 그 인터럽터하고 폴링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인터럽터는 하드웨어적이고 폴링은 소프트웨어적입니다. 뒤에 읽어봤죠? 능동적인 인터럽터 방식은 폴링 방식. 이거는 조사를 하는 방식. 우리가 그 투표에서 어떻게 돼요? 예? 책 거기 안 읽어봐. 이걸 뭐 안 읽어봤습니까? 다 읽어. 그래도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405쪽에 있습니다. 펴보십시오. 그 인터럽터, 뭐 폴링 이것도 항상 시험에 놓을 수 있고. 그 대충 알아놓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의 실행 원리는 인터럽터의 원리예요. 인터럽터의 원리로서 뭔가를 주변 장치가 CPU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걸 능동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 인터럽터 방식이에요. 그러면 CPU는 자기가 하던 걸 잠시 멈추고 주변 장치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폴링은 뭐냐? 수동적이라고 하는데 조사를 하는 방식. 그 밑에 뭐 영어 하니까 내보다 영어 더 잘하겠죠. 그 폴링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돼요. 그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조사를 하는 그런 개념, 수동적. 그래서 이렇게 돼요. 컴퓨터는 CPU가 이렇게 있으면은 CPU에 뭐가 물려있는 개념이 이게 키보드, 모니터, 디스크, 각종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입출력 장치, 주변 장치라 그럽니다. 몰려있으면은 인터럽터의 원리는 CPU는 뭔가 일을 하고 있다,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그럼 이런 주변 장치들이 뭘 해요? 요청을 하는 원리예요. 요청. 그럼 CPU는 뭔가 하고 그걸 해결해 줍니다. 그랬을 때 먼저 이 폴링 방식은 요청을 하면은 여기 예를 들어 간단했으면 이렇게 어떤 표시를 해주는 1비트만 있으면 되겠죠. 요청을 만약에 디스크가 했다. 여기는 다 0이 들어있다면 여기만 1을 넣습니다. 나머지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 값을 CPU가 찾아가 갖고 조사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1이에요. 그러면 CPU는 어떻게 요청했는데 누가 요청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CPU는 디스크가 내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했구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할 때 뭘로 조사를 하느냐? 조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서 내부적으로 누가 인터럽트를 요청했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방식을 뭐라 그런다고? 폴링 기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 기법은 뭐냐? 요청을 하면은 CPU는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구리 푹 찌르는 하고 똑같아. 갑자기 옆구리 푹 찌르면 누가 요청했는지 모르겠죠. 그러면 누가 요청해주는 해결할게 응답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요청했다고 신호를 보내줘요. 직접. CPU가 조사를 안 해요. 프로그램 실행이 돼갖고 어떤 해선으로 연결된 해선으로 바로 탁 알려줍니다. 그게 무슨 방식이라고? 인터럽트의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가, 작동 원리가. 자, 그래서 뒤에 그 쭉, 404페이지 보면 그 OSI하고 그거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제 써놓은 거. 예. 이런 걸 써놓으면 이제 읽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3번. 예. 3번이고, 14번도 한 번은 이야기해야 돼요. 뭐,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 말고 뒤에 해설이 상세히 있으니까, 다른 걸로 내가 14번도 빨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는. 또 한번 하는 거, 우리는. 새로운 사람도 있고. 이 배열은 시험에 나오면은 몇 번째냐, 이게 나오는 거고, 몇 번째야. 그 주소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몇 번째입니까? 어떤 배열은 여러 개 있는 걸 배열이잖아요. 그 시험 문제에서 이거는 몇 번째냐? 그러면 몇 번째예요? 세 번째죠. 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이 하나가 이게 메모리예요. 메모리에서 찾아야 하는 게 이게 30번지야. 하나가 번지가 2개로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3번째지만 주소는 물어봐. 세 번째 주소는 얼마예요? 주소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시험에서 이거예요. 주소를 찾기 위해서는 몇 번째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주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 번째 알아야 되는데, 주소 어떻게 구하는지, 이 주소 얼마입니까? 34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시험 문제 놓으면 뭘 주겠어요? 이 시작 주소 주겠죠? 안 주면 못 구하니까요. 베이스 번지 줍니다. 더하기 베이스 분지해서 이게 하나, 둘, 몇 번째예요? 3번째죠. 3번째면은 3 빼기 1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차지하는 게 얼마예요? 2개씩 돼 있죠.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대입해보면은 베이스 번지 30 더하기 3 빼기 1은 2 곱하기 2는 얼마가 돼요? 34 구할 수 있죠. 이거 못 구하겠어요, 이게? 이게 이상하게 돼 있으면 못 구하겠다는데 이상하게 돼 있다고 못 구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게 이제 인덱스가 A에 뭐 3으로 시작. 이게 꼭 1로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시험 되면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A5의 주소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또는 A5는 몇 번째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게 인덱스가 3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3번째라는 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5에서 뭐를 빼면 돼요? 5에서 3을 빼면 어떻게 돼요? 2번째밖에 안 되죠. 뭘 해줘야 되겠어요? 하나 1 더해야 3번째는 오잖아요. 이렇게 하나 더 하면 돼요. 자기가 5번째예요. 자신 5번째고 이 첫 번째 인덱스 있겠죠? 그 인덱스를 빼죠. 그래서 하나 더 하면 몇 번째가 돼요? 자기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소 구하는 거는 이걸 다시 쓰면 베이스 번지에다가 그냥 수 이렇게 쓸게요. 수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수 곱하기 2가 아니고 수 곱하기 바이트 수예요. 그럼 여기서 바이트 수는 얼마예요? 2고 베이스 번지는 얼마예요? 그럼 이 수가 뭔지 말면 되잖아요. 수는 자신 이전까지 개수입니다. 자신 이전까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 자신 이전까지 개수라는 거는 이거에서 그냥 이거 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웁니다.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십시오.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게 A에 30번째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31번째겠죠. 이건 A에 1500번째. 이건 A에 1501번째. 아까 개수가 작으면 헤아리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개수가 1500, 이 시험장에 1500개 못 쓰잖아. 예? 그 이것도 내한테 물어,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이게 몇 번째예요? 몇 번째 구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이제 위에서 해놨어. 자기가 1500번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500에서 뭐 빼면 돼요? 30 빼고 뭐 하다 하면 되겠어요? 하나 더 해주면 되잖아. 이게 자기 번째야. 예? 아, 내가 공식으로 하는 거지, 지금? 저 가면 공식 외워라 그래. 그러면 이 인덱스가 0으로 하느냐, 1로 하느냐, 마이너스 5로 하느냐, 해서 공식이 다 달라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게 잘 가르치는 줄 알아. 예? 가니까 탁탁, 대하면 탁탁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 시험에 가면 맞추겠어요? 못 맞춰요. 예? 그 당시에는 그래 돼도.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걸로 해보고 연습해보면 이렇게. 예? 그럼 이거 주소는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뭐 주겠어요? 이게 뭐 2로 돼 있니, 이게 4로 돼 있니 주겠죠, 크기가. 그리고 이 시작 주소가 얼마 주겠죠. 그럼 내가 더 안 써도 되죠.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돼요. 배열에서 이게 몇 번째냐, 주소냐는 요게 핵심, 요게 따지보면. 하나 뺀 거는 자기 번째고, 안 뺀 요거는 주소 갈 때 이용하는 요 개념은 또 지웁니다. 이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로 안 돼 있고 여러 칸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이렇게. 예? 4칸으로 돼 있고 이거는 3칸으로 돼 있어. 이게 몇 번째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은 이렇게 그리지만 메모리에는 차례대로 들어가요, 이게. 그랬을 때 이런 방식으로 넣는 거는 행우선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넣는 거는 뭐라 그래요? 여루선이라 그럴 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처음부터 낼 때 1,1, 1,2, 1,3 차례대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2,1 그럼 요거는 뭐겠어요? 3,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내겠어요? 이게 A라는 배열이야. 그럼 A라는 배열에서 3,2는 몇 번째냐? 우리는 이제 몇 번째냐만 구할게요, 이제. 그럼 몇 번째만 구할 수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소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예? 몇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3,2 요소는 이 2차, 이런 걸 우리 2차원 별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번째냐 한데 2차원 별이다 보니까 뭐가 있어, 이제. 이렇게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 행우선이라 그러잖아요. 그 행우선 방식일 때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여루선 방식이라. 그때 행우선이면 몇 번째예요? 몇 번째? 8번째. 여루선이 몇 번째? 한 끗 차이 나네. 이거 못 구하겠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행우선일 때는 이 형태에서는 8번째, 여루선일 때는 몇 번째예요? 7번째를 공식을 외워서 나는 공식 몰라. 그렇지만 나 시험장에 맞출 수 있지, 내가 딱 그려놓고. 그러면 여기 잘 보면 행우선일 때는 먼저 요거 몇 개인지 알아요? 요 계속 요게 1개, 2개, 3개인 걸 어떻게 알아요? 1부터 시작하면 당연하게 3이니까 3개인 줄 알죠? 그럼 요게 3개가 나오기까지는 3 빼기 1이에요. 더하기 1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이 행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는 끝에서 첫 번째 걸 빼고 하나 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그러면 요게 한 줄, 2줄, 자기가 몇 번째 줄에 있어요? 3번째 줄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거 값으로서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3번째 줄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자기 이전에 몇 개가 있어요? 2줄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2, 3은, 요거 개수가 2, 3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2 곱하기 3은 6이라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 2면은 다시 2에서 1 빼가고 하나 더 하면 되잖아. 예? 두 번째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까 내가 이야기하면은 행우선, 여루선일 때 이게 중간에 지기 많아. 이제 좀 지우고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지기 길었어. 그럼 이게 이게 뭡니까? 1로 하면 안 돼. 이제 이게 인덱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낸 사람이 이게 1,1이 아니고 1,7부터 시작해. 이건 7이고 이거는 8이고 이거는 9야. 그러면 이거는 1,200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 몇 개예요? 예? 200에서 뭘 빼면 돼요? 7 빼고 아까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 더한 값이 이 전체 개수가 되잖아. 이걸 이제 꼭 공식화 해야 돼.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거 시험장 해결할 수 있겠죠, 이거. 그 뒤에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기 칸 위에 몇 개 있다, 이걸 빨리 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놓을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혹시나 싶어서 14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이 파이프 라이닝인데, 이것도 시험에서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되고, 핵심이 뭐예요, 이게? 명령어를 하나를 딱 수행하고, 그 다음 딱 수행하는 게 아니고, 분업화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령어가 있어. 명령어 길이가 이만큼 돼. 그럼 이만큼의 명령어가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막, 4개, 5개의 명령을 실행할래. 그러면 이거 하나 탁 실행하고, 그 다음 명령 또 탁 실행하고, 그 다음 명령 또 탁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순차적인 방향.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 명령을 잘게 나누, 보통 4개로 나누죠.
명령어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갖고 첫 번째 명령 실행을 할 때 우리가 내부적인 이 클록 펄스를 맞춰서 합니다. 이게 그럼 첫 번째 명령 실행하고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단계 처리할 때 두 번째 명령 첫 번째를 실행하고 그러면 세 번째 명령은 또 여기서 들어가고 그럼 네 번째 명령은 또 여기서 들어가고 첫 번째 그러면 특정 시점에 이걸 네 단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 단계에서는 이 하나의 클럭에서 첫 번째 명령은 이거, 두 번째 명령, 세 번째 명령, 네 번째 명령 각 부분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계 수를 4단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정 시점에서는 4개의 명령은 어떻게 돼요?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파이프라인 기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인출, 뭐 예를 들어서 해독한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실행하고 이렇게 나누고 이거 잘 알 것 같아. 그래서 핵심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옳지 않는 것은 인데 1번은 파이프라이닝 처리를 하면 여러 개의 명령어가 수행 완료되는 시간은 단축되겠죠. 근데 2번은 뭐예요? 파이프라이닝을 하여도 하나의 명령어가 수행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아무리 많은 단계수를 나눠 하나는 이만큼 시간이 걸리고 이것도 이만큼 시간 걸리겠죠. 그 단위 시간당 많은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법이 뭐라고? 파이프라이닝 기법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이 단계수가 증가하면 명령어 수행하는데 필요한 클럭 수가 감소합니까? 4단으로 하면 4클럭이 필요합니다. 8단으로 하면 몇 클럭이 필요해요? 8개가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펜티엄 이런 데서는 30단 이상 나눠져 있어요. 실제로 명령어가. 그래서 클럭 수가 단계수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와 스레더. 뭐 여러분이 보더라도 프로세서하고 스레더 이게 시험에 또 놓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프로세서는 새로운 프로세서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로세서는 하나의 스레드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뭐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 스레드로 구성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프로세서하고 스레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엑셀로 내가 설명하잖아요. 엑셀에서 엑셀 실행시키면 뭐가 나와요? 북원이 딱 생기죠. 이걸 우리 사례라 그래요 또. 그랬을 때 이게 프로세스예요. 그럼 엑셀에서 또 하나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북2가 생기죠. 이게 역시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 관리자 있죠. 이제 모르는 사람 컨트롤 알터 DL 키 누르면 뭐가 뜹니까?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 관리자 딱 뜨잖아요. 그러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서는 10개라면은 수행 중인 뭐 스레드는 100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딱 띄워놓고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하나씩 증가돼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것도 막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엑셀을 띄워놓고 여기 이름 국어에서 막 성적을 처리한다. 합도 구하고 평균도 구합니다. 그리고 막 차트도 그리죠. 그러면은 이게 막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 단위 내가 컴퓨터에서 뭔가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작업에 따른 스레드가 생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초창기에는 하나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스레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프로세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개의 스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스레드는 작은 작업 단위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우리가 엑셀 이런 데서 뭐 차트를 그린다. 뭐 피벗 뭐 마우스 이런 거 많죠. 그 한 단위마다 뭐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요는 것이 스레드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할 때 마우스로 탁 클릭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스레드로서 탁 작동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걸 스레드 풀이라고 그래요. 스레드를 모아놨다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16번 문제가 A는 B다, B는 A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 다른 요는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요. 또 나중에 또 더 할 테니까 문제 자꾸 풀면서.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그 데이터베이스 독립성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 역시 17번은 2번은 뭐냐? 반대로 써놨어요. 응용 프로그램이 변경되더라도 데이터의 물리적, 논리적 구조가 변경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의 내부적인 구조가 바뀌어도 응용 프로그램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게 답입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하려면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이것도 한 설명 기회에서 해줄 테니까요. 알아놓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데이터 독립성입니다. 시험 잘 나오는 거 이게.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여기 너무 늦게까지 하면 취입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18번은 이제 이게 1에서 뭐 9까지 합이냐 1에서 10까지 합이냐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until이 들어가면 뭐라고? do loop until은 반복은 참이면 반복될 수 있고 거짓이면 반복될 수 있는데 until은 제일 처음에 i가 얼마예요? 1이겠죠. 1이 되면은 1이 10보다 크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죠. 만약에 거짓이면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로 끝나겠죠. 근데 until이 들어가면 뭐라고? 거짓이면 반복이 되고 참이 되면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 이제 시험에 놓을 수 있는 게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구조는 뭐 포문도 있고 뭐도 있어요. 두문도 있고 언어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랬을 때 반복의 원리면은 참이면 반복될 수가 있고 뭐가면 반복이 될 수 있다고? 거짓이면 반복하는 원리가 있다. 그랬을 때 용어 중에 until이 들어가면 뭐라고? 거짓이면 반복이 됩니다. 요거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C에는 없어요. 자바에는. 근데 비주얼 베이직에는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하는 거고. 그 구조를 보면은 루프 다음에 뭐가 있어요? until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보는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고 이걸 걸어야 돼요. 변수가 변해 나가는 거 있죠. i하고 sum 이런 걸 제일 처음에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빨리 0입니다. 초기 값이 없으면은 그 i 값하고 sum 값이 0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sum은 sum 플러스 i 하면 어떻게 돼요? sum은 sum 플러스 i 하니까 0에서 0 대해봤자 그냥 0이죠. 예? 그리고 이제 i가 다시 1 증가하잖아요. 그럼 i는 i 플러스 1이 뭐예요? i가 1 증가하니까 i가 뭐가 돼요? 1이 되죠. 1이 되고 그 until에서 1은 10보다 크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이죠. 그러니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들어가서 증가하면 sum 값이 이게 sum 값은 증가해서 이제 이건 안 쓸 테니까 sum 값이 뭐가 돼요? 1에서 0 다음 뭐가 돼요? 그럼 2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3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 이런 거 할 때 이제 9가 된 시점을 보는 거예요, 이제. 자, 현재 i가 9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9가 10보다 크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9가 증가하면 9가 증가되면 45죠, 이제. 자, 9가 섬에서 보태졌습니다. 보태지고 i는 i 플러스 1이에요. 그럼 i 값이 뭐가 돼요, 이제? 10이 되죠. 그럼 until 해보십시오. 10이 10보다 크냐 그러면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거짓이죠. 11이 1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죠. 10이 10보다 크냐 그러면 올라가고 뭐가 돼요? 이 10이 못해졌으니까 뭐가 돼요? 55 되겠죠. 그리고 i 값이 증가되니까 어떻게 돼요? 11이 되겠죠. 그럼 11이 돼갖고 11이 10보다 크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이 되죠. 그럼 벗어나면은 11은 누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도 틀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면 이게 9까지냐 10까지냐 11까지냐 헷갈려 이게. 나도 헷갈려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이걸 나는 변수 테이블 그래요. 내가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 안 그런데 다음에 필요하면 또 내가 해줄 거 이게. 이런 거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이런 거 틀려갖고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만 제대로 딱 익혀놓으면 어떻게 바뀌어서 놓더라도 어떻게 돼요? 맞출 수가 있죠. 딱딱 하나 이게. 다른 거는 뭐 이거는 또 외워야 되고 저거는 또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놓는 게 딱 틀이 되어 있어서 그 구조만 딱 이해하면 다른 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형상관리.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이 소공에서 놓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뭐 개발 계획서가 있고 뭐 요구 분석도 하고 프로그램 코딩도 하고 테스트도 함에 따라서 산출물이 나오는데 이건 각 단계에서 산출되는데 그 산출물을 우리는 형상이라 그러고 그걸 관리하는 것을 형상 관리라 그럽니다. 예, 옳지 않는 것은인데 4번에 보면은 모든 형상이 마지막에서 산출되는 거 아니겠죠? 각 단계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20번은 엑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엑셀을 딱 공부할 때 주소, 상대 주소, 절대 주소 뭡니까? 혼합 주소 잘할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론 시간에. 그랬을 때 그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량에서 합 1000 들어가 있는 것은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밑으로 쭉 끌었을 때 B6가 어떻게 돼요? 고정이 돼야 되죠. 만약에 6을 고정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분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게 B6 이거는 고정이 돼야 되고 모는 고정이 되고 분자에 있는 C죠. C2가 되잖아요. C2는 이거는 고정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됐어요? 변경이 돼야 되죠. 그러면 마우스를 끌면은 복사되는 거 다 알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정을 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 거는 뭘 붙이면 되겠어요? 이 앞에 달러 기호를 붙인 거는 끌면 어떻게 돼요? 고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밑으로 이렇게 끌 때는 옆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는 그냥 쓰고 여기만 뭐를 붙여도 돼요. 수평이나 수직이나 따라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20번에서 3번은 여기 이거 붙어 있지 이거 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뜻이 되잖아. 여기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밑으로 끌면 이 값이 뭐로 바뀌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고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붙이는 거는 붙이도 되고 안 붙여도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는 반드시 붙여야 돼, 이 경우에는. 요거 이해하면 되잖아요. 혼합주소. 일단 이제 질문은 받으기 질문해 보십시오. 일단 오늘 지금 시간이 막 너무 늦어져 갖고 모의고사 1까지 하고 내가 먼저 잠깐 이야기하면 모의고사 다음 시간에는 한 모의고사 5까지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시간 정해놓고 딱 풀고 몇 점 나오는지 체크하고 그 뒤에 있는 해설을 놓고 하고 내용을 머리 내보다 더 잘 알게 해가 오십시오. 예? 그래서 좀 빨리 할 테니까요. 예. 질문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질문 없으면 촬영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예. 개인적으로 질문할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고 가십시오. 집에 갈 사람은 뭐 급한 사람 가고 예.